예, 보통 우리나라 칠 중에 칠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오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칠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칠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오딱을 통해서 오칠은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오칠은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맥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황칠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맥이 끊어졌던 토종 전통 황칠입니다. 그래서 일석일종의 황칠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이 칠은 일반 평민이나 서민이 접할 수 있는 칠이 아니었고요. 칠의 성격은 왕실이나 황실에서만 귀하게 쓰여졌던 귀족 공예의 자연 천연 칠입니다. 그래서 이 칠은 황칠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만드는 칠이고요. 특성상 주성분이 세스키테르핀인데, 이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나무는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없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 황칠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보는 사람의 탄성을 자아내는 형형색색의 나전칠기.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이 일품인 우리의 전통공예 황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명인을 찾았다. 바로 이 사람.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황칠은 우리의 전통 칠공예로서 이웃나라 중국까지 수출되었던 뛰어난 천연도료. 세계가 인정하는 황칠의 명인이 되기까지 수백 수천 번을 좌절하고 쓰러졌었다. 젊은 시절 나전칠기로 공예에 입문한 구영국 명인은 우연히 접하게 된 황칠의 마음을 빼앗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변한 스승도 자료도 없이 황칠 연구에만 매진해왔다. 예, 참 어찌 보면 저로서는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칠을 계속 79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85년도에 우연히 이제 금산사에 작품 구상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여행 삼아 갔었는데, 거기서 제 인생에서 굉장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어느 큰 스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조그만 황칠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것을 가지고 평생 화두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화두가 뭔지도 몰랐었고,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칠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칠이고 가장 소중하게 다뤘던 칠이면서 선조들이 선대에서 가장 아꼈던 칠이고, 또 삼국시대부터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우리 고유의 특산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칠을 가지고 평생 화두로 삼아라. 그리고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신 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절대 밖으로 어설프게 보이지 말라 그러셨고, 이 칠을 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 한국 문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야 이놈이 제 주인을 만났구나 그러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 말 뜻이 전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십수년이 지나서 그때 노스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운명이었다, 또 숙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스님께서 제게 글쎄요, 황칠을 전해주신 게
저는 그 스님의 천리안이라는 게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또 그 스님의 그 지워지지 않는 그 눈빛 때문에 제가 황치를 여지까지 해오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 수없이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스님의 눈빛이 밟혔어요. 그 스님의 눈빛은 이거를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 그런 눈빛이었고, 제가 이제 포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원래 무사 집안이고요. 또 군 출신이고, 저희 큰아버님, 아버님, 형님 다 그쪽에 계셨는데, 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 우리 역사 문화, 그러니까 전통을 뿌리로 하고 있는 역사 문화에 인생을 걸게 된 그런 숙명론적인 그런 결과가 되게 됐는데요. 전통이라는 것은 현대랑 틀려서 우리의 그 민족 문화 뿌리 선대의 그런 어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이 일을 맥을 계승해 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이어가면서도 국가의 일,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가는 길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국격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의리라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키는 의리는 제가 선조와의 그런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국가와의 그런 국민과의 관계, 그런 쪽의 의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런 제 스스로 좀 재미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했어도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비법이었던 황칠의 정제법 역시 100여 년간의 공백처럼 잊혀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오칠은 천년이요, 황칠은 만년이라는 말도 있지요. 화려하게 빛나되 경박하지 않은 아름다움.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색을 변치 않는 고집스러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된 작품이 자연이 준 귀한 빛으로 마무리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동시대에 이루어졌던 가장 아름답고 혼이 들어있고 또 모든 감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인데, 전통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현대 공예고, 지금 이 시대의 또 전통은 그때 당시의 현대를 이어져서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이다 현대다 이런 구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분하는 거지, 그건 자연스럽게 동시대의 현대 공예였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전통인의 현대니 구분을 줘서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공예, 지금에 하는 최고의 예술이 후대에 가서는 전통 공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착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전통이 현대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현대도 절대 전통으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통 공예나 현대 공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줬던 훌륭한 유산, 문화유산을 가지고 지금에 잘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국 대사님이나 외교관이나 여러 대통령 선물을 제작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전통에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구나.
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끼고 더 사랑을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굉장히 놀라는 부분인데 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그런 데 소홀히 하는지, 또 왜 전통의 소중함을 모르고 현대의 문물만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 문화는요, 세계적인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 그 남과 북이 이렇게 이제 같이 융화가 안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어떤 이념을 달리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꼭 같이 합쳐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보는데 독일은 뭐 흡수 통일을 했지만 그 우리 남한과 북한은 그 자연스럽게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흡수하면 그 독일의 경우하고 많이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뭐 국민의 한 사람씩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해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로 감싸 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념인지 논쟁인지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 생각은 작품을 하는 사람은요, 순수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이나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같은 동포가 서로 품어주는 거, 따뜻한 마음이면 전 통일이 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념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